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해야 할 일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가고 있거든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삶은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옷장은 가득한데 입을 게 없고, 앱은 수십 개인데 정작 하고 싶은 게 없고, 계획은 빼곡한데 정작 쉬지 못하는 삶.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죠.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이상한 역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 피로가 쌓이면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도 단순했어요. 더 많은 선택지는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후회를 낳는다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상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장난감 하나로 몇 시간씩 놀던 기억 있지 않나요? 그 단순한 집중, 그 온전한 몰입이 사실은 인간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다양한 것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광고가 그렇게 부추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방향으로 달릴수록 정작 삶의 만족감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 풍요가 절정에 달했던 2000년대 이후 선진국 사람들의 평균 행복 지수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더 우울해졌고, 더 외로워졌고, 더 피곤해졌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세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저름이라고 부릅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엔 엄청나게 좋죠. 하지만 두 날이 지나면 그냥 내 차가 돼요. 새 집, 새 옷, 새 스마트폰 다 똑같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금방 사라지고 우리는 또 다음 걸 원하게 되죠. 이 사이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삶은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욕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모자란 느낌. 쾌락 적응의 함정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함정에서 벗어난 방법을 아주 오래전에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당시 기준으로 꽤 파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는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빵 한 덩어리, 물 한 잔,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그게 그의 하루였고 그는 그 삶에서 깊은 만족을 찾았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가난한 사람이라 했지만 스스로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원하는 게 적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다는 거였거든요. 24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심리학이 연구 결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비슷한 이야기가 동양에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인 풍요도 극단적인 금욕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이요. 붓다는 원래 왕자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치와 풍요를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고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길을 나섰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고행도 해봤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도 살아봤는데 역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 적당함이었죠. 나를 지탱할 만큼은 갖되 집착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박한 삶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요?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 덜 화려한 것, 시간이 지나 낡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미학이에요. 금이 간 도자기, 오래된 나무의 결, 비 온 뒤 젖은 돌길,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쫓는 대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 시선을 갖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낡은 머그컵이 새 텀블러보다 더 소중해지고 오래된 산책로가 유명 관광지보다 더 풍요롭게 느껴지거든요.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까요?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비를 통해 돌아가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써야 경제가 굴러가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 이걸 가져야 성공한 거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들이요. 광고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불만족을 심어주는데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더 좋은 게 있다고, 남들은 이미 저걸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SNS는 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빛나는 순간만 올리고 우리는 그 좋은 순간만 골라낸 피드를 보며 내 일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향 비교라고 부르는데 자존감을 갉아먹고 끝없는 결핍감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요. 하루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폰을 집어들고 피드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SNS는 그 본능을 정교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좋아요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또 확인하고 싶어지는 사이클이죠. 의지력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를 잡아끌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춰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쾌락 적응도, 선택의 역설도, SNS의 구조도 사실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거죠. 더 오래 느끼고 싶고, 더 온전히 존재하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고 싶은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순간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박한 삶은 단순히 물건을 적게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선택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위해 사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삶의 태도죠. 현대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한 조슈아 베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요. 쉽게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건에 의미를 붙이거든요. 저 재킷은 그때 그 여행의 기억이고, 저 책은 언젠가 읽겠다는 다짐이고, 저 운동기구는 건강해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물건을 버린다는 건 그 기억과 다짐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를 기다리며 물건을 쌓아두고 그 무게 속에서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보세요. 뭔가 답답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로 증명된 현상이에요. UCLA 연구팀이 미국 중산층 가정 32곳을 4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결과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특히 어머니들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을 부정적으로 묘사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함께 올라갔거든요. 물건이 많은 공간에 있으면 뇌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처리하려 합니다. 저건 정리해야 하고, 저건 언제 썼더라, 저건 어디다 뒀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어요. 빈 공간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닌 거예요. 뇌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탁자 위를 한번 깨끗이 치워보세요.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치워보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가벼움이 있거든요. 방 전체가 바뀐 게 아닌데 뭔가 숨이 트이는 느낌. 공간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물리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공간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깥이 정돈되면 안이 정돈됩니다.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물건 말고도 수많은 어수선함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 지키지 못한 약속들, 읽다만 기사들, 답장하지 못한 메시지들, 시작했다가 멈춘 취미들, 이것들도 다 우리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 완료하지 못한 일들이 뇌에 더 오래, 더 강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끝내지 못한 일이 많을수록 뇌는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수면 시간에도 뇌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덜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이건 내 삶에 꼭 필요한가를 묻는 습관이요.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것이 나에게 설렘을 주는가? 단 하나의 질문이에요. 설렘을 주지 않는다면 감사 인사를 하고 놓아주라는 게 마리에의 방식이에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도, 약속에도,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이 약속이 나의 진짜 가치와 맞는가? 이 습관이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덜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놓치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포모, 즉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저 모임에 안 가면 뭔가 놓치는 게 아닐까? 저 세일을 놓치면 손해 아닐까? 저 트렌드를 모르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결국 지치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했어요. 조모, 즉 놓치는 것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약속 없는 주말, 연락 없는 저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후, 이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안 간 모임의 다음날 아침,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조모예요. 조모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모든 초대에 응하고 모든 트렌드를 따라가고 모든 대화에 참여하는 게 풍요로운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산책,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조용한 저녁,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채워주는 시간이에요. 소박한 삶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고행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극단이고 붓다의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그 극단도 답이 아니었잖아요. 소박한 삶의 핵심은 이유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왜 이걸 갖는지, 왜 이걸 하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를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명확할 때 우리는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5가지 취미를 어중간하게 갖는 것보다 하나의 취미에 깊이 빠져드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든든한 것처럼요. 실제로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농가로 이사해 텃밭을 가꾸며 사는 사람들, 서울 도심의 큰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집으로 이사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수입은 줄었지만 시간이 생겼고, 물건은 줄었지만 공간이 생겼고, 약속은 줄었지만 관계가 깊어졌다고들 말하죠. 공통점은 더 적게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로 가득 찬 삶 한가운데 있고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아주 작게요.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 이번 주 약속 하나를 취소하고 그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 일주일에 하루 SNS를 열지 않는 것, 한 달에 한 번 아무 계획 없이 혼자 나들이를 가는 것,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원하던 물건을 가졌을 때도 아니라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것을 동시에 쫓을 때는 오히려 몰입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경험이 훨씬 깊어지죠. 덜 가질수록, 덜 쫓을수록 오히려 더 깊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시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좋은 차, 넓은 집, 번듯한 직함, 빼곡한 일정, 이런 것들이 잘 사는 삶의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소박하게 살겠다는 선택은 가끔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해요. 왜 이렇게 살아? 그게 뭐가 좋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같은 말들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누가 정했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요. 행동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45만 건이 넘는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도 일상의 행복감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물론 삶의 질을 높여주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 기본이 충족된 이후부터는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행복한 것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계속 더 많이를 향해 달리는 걸까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멈추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소박한 삶은 완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모든 물건을 다 정리하고 완벽한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집착이 되어버리거든요. 소박한 삶은 방향의 개념입니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사는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하나가 줄어도 되고, 어제보다 오늘 의미 없는 스크롤을 조금 덜 해도 되고, 어제보다 오늘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해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쌓이면 결국
삶이 바뀌거든요. 그 방향의 끝에서 무엇이 남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이자 작가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 곁에서 8년을 보내며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후회가 뭔지 아시나요? 더 많이 벌지 못한 것도 더 많이 갖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쉬었더라면, 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했더라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소박한 삶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박한 삶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시간, 더 깊은 생각을 위한 여백, 더 진한 경험을 위한 에너지. 이것들은 더 많이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덜어내야만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웃음, 바람이 살짝 부는 산책길의 고요함, 더 많이 가져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만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존재를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덜어내면 보이기 시작해요. 조용해지면 들리기 시작하죠. 에피쿠로스가 2400년 전에 깨달은 것, 붓다가 평생을 걸어 도달한 것,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명확해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더 갖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느끼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